좀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뭐 조정이 얼마나 짧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게 어쨌든 FOMC 이후에 과한 기대감을 일단 되돌릴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런 과한 기대감을 되돌리는 건요. 멀리 봐도 좋은 거예요. 네. 원래 모든 그 서프라이즈는 기대치가 낮은 상황에서 네. 와야 굉장히 폭발력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기대치가 사실 굉장히 극에 달했던 거죠. 3월 금리나 그리고 10년물 금리 4.1 뭐 이런 거는 네.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저는 굉장히 건전한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 네. 보고 있고 이제 미국의 장기채 투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그런 빅테크들을 못 들어가셔서 좀 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그런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면 네. 갖고 있는 분들이 뭐 팔고 가야 되냐? 내가 정말 11월에 뭐 미국의 뭐 TLT라든지 이런 거 잘 샀어요. 네. 팔고 가야 되냐?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된 거죠. 내가 기민하게 다시 들어갈 수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게 아니라면 좀 그냥 각오하고 넘어가는 그런 뭐 매매도 괜찮다. 그냥 보유하면서 그냥 그 대신 마음의 각오를 하고 맞이하는 것과 자꾸 왜 떨어져 하루하루 되게 힘들어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만 봤을 때는 내년에도 좋다고 하고 일단 뭐 기술주들은 AI 붐 타고 어쨌든 계속 갈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어느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고치 근처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네.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내일 FOMC 이후에 약간 조정이 올 때가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가 좀 타이밍일 수 있다. 네네. 예, 그 후에는 다시 또 조금 랠리가 시작될 수 있을 걸로 보인다고 오늘 장희성 지점장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 근거를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각자 투자에 좀 이렇게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 오늘 라이브 포인트 보면서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최대한 오지 않게 하면서 인플레를 잡겠다는 게 연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목표고요. 그걸 보려면 결국은 물가를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서는 오히려 우리가 앞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물가보다 네. 고용, 네. 미국의 고용 지표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네, 만약에 네. 여러분들 뭐 사실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금리나 언제 할까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년도에 네. 자 금리 인하를 만약에 여러분들 좀 예측을 하거나 보고 싶으시면 네.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네. 그러냐면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만들어줄 고용 지표는 물가 지표가 아니라 고용 지표라는 얘기를 드리고 네. 싶은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물가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자 2.0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네. 내년 초에. 네. 그러면 물가 2.0 되면 금리 내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그럼 지속시켜야 된다면서 안 내릴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를 네. 적어도 몇 달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충분 조건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진 않을 거예요. 네. 몇 달 정도 지속되는 걸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조건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만약에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라는 건요. 경기 침체가 목전에 와 와 있다라고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파월이 뭘 꿈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적을 꿈꾸고 있어요. 네.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그러면은 경기 침체를 빠르게 막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와버립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갑자기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거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자, 금리를 내리는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내릴만 해서 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물가가 빠져서 내리는 거죠. 네. 굉장히 천천히 내릴 거예요. 이건 하반기도 뭐 하반기 굉장히 후반쯤에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려야만 해서 내리는 거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내리는 거예요. 네. 이거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가 만약에 온다면 물가 안정보다는 고용 지표가 나빠지면서 야 경기에 대한 우려가 스멀스멀 나오면서 이거 좀 금리 인하로 이걸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금리 인하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실업률과 리세션 제가 좀 장표 해놓은 거 있는데요. 네. 보시면 이게 자 실업률 그래프고요. 회색 기둥이 중간중간 보이실 텐데 이거는 리세션 기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자 실업률이 막 치솟고 나서 리세션이 오나요? 아니죠. 네.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부터 리세션이에요. 네. 이 얘기 뭐냐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고용지표가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미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용지표를 흔히 뭐라고 많이들 얘기하냐면 후행지표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왜 후행지표냐? 자 소비가 나빠졌다고 쳐봅시다. 저는 내년도에 소비가 굉장히 둔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잖아요. 네. 자 소비가 나빠졌어요.
소비가 뭐 1월 달에 소비가 나빠졌어요. 바로 고용이 나빠지나요? 네. 아니죠. 시차가 있죠. 시차가 있습니다. 소비가 나빠지고 그게 기업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기업들이 그걸 체감하면서 몇 달째 이어지면서 갑자기 기업이 실적이 막 나빠지고 어려워져요. 네. 그러면서부터 슬슬 이제 고용을 줄여나가거나 신규 채용을 안 하거나 바뀌죠. 그래서 고용 지표는 굉장히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로 표현이 될 정도면 경기가 굉장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 거에는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좀 보시려면은 고용 지표가 나빠지는 그걸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내년에 어쨌든 인하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인하 횟수는 결국 나오기는 할 텐데, 네. 그 시작은 사실 물가보다도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이 좀 더 이렇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네. 좀 그때 시작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해봤습니다. 네.